안녕하세요. 구식 영문법, 일본식 영문법, 가짜 영문법에 대한 반란의 영문법 채널입니다. 저는 반란의 영문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문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착각의 늪 가정법 세 번째 시간으로 가정법과 조건문이라는 제목으로 조건문의 유형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건문은 영어로는 conditional, 원래는 이제 conditional sentence인데 줄여서 그냥 conditional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조건문은 무엇을 조건문이라고 하냐면요. 제시된 조건이 성립할 때 그에 따른 결과, 추론, 추측 등을 표현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과 결과, 추론 등을 표현하는 주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절을 결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러한 걸 표현하는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이면 B이다. 이런 식의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문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실적 조건문은 영어로 real conditional 이렇게 부르고요. 비현실적 조건문은 unreal conditional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현실적 조건문이 뭔지 살펴보면요. 사실과 부합하거나 사실 여부를 모르거나 또는 현실성이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 추론 등을 표현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비현실적 조건문은요. 사실과 반대되거나 또는 현실성이 없거나 낮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 추론 등을 표현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식 영문법에서 가정법 문장이다. 이 문장에 가정법이 쓰였다 하는 그 문장이 바로 영어권의 학술적 개념으로 보면 저 비현실적 조건문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현실적 조건문을 상상적 조건문 이렇게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imaginative conditional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현실적 조건문은 예를 들어서 거주지가 서울이면 1번에 체크해 주세요. 이런 문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거주지를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거주지가 서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왔는데 뭐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 거주지가 서울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현실적 조건문에 포함시키고요. 또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난 공원에 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말에 날씨가 좋을 가능성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죠.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건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제 잘 알지 못하거나 이제 잘 알지 못한다는 게 사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는 정확히 잘 모른다는 얘기고 정확히 잘 모른다는 얘기는 이 가능성, 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비현실적 조건문은 이런 경우죠. 내가 너라면 그 일은 안 할 거야. 내가 너일 수가 도저히 없죠.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상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내가 복권 1등 당첨되면 너한테 반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실제로 이렇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복권 1등 당첨되면 요것의 현실적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비현실적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식 영문법의 조건문의 분류를 보면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말로 이 조건문을 분류하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가정법 미래 여기까지 해서 이제 조건문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는 조건절에 현재 시제가 쓰이고 주절에는 will이 쓰인 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 가정법 현재를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단순 조건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가정법 과거는 조건절에 과거 시제가 쓰이고 주절에는 would 이런 조동사 과거형이 쓰인 거를 말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건절에 과거 완료 쓰이고 주절에는 would have be.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은 이제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를 섞어 놓은 걸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건절에는 과거 완료가 쓰이고 주절에는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쓰이고 가정법 미래는 조건절에 were to나 should 같은 표현이 쓰인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정법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걸 가르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게 뭘 의미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가정법 과거라는 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고 뭐 그에 대한 결론을 표현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이나 이런 걸 표현하는 거고 뭐 주절에 뭐가 쓰이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를 가정법 교육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식 영문법에서 이 소위 말하는 가정법, 이 조건문을 설명하는 걸 보면요. 일단 이 가정법이라는 이 단어를 subjunctive의 번역어라고 학술적으로는 정의해 놓고
그와는 매우 다른 개념인 조건문의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봤듯이 저런 어떤 조건문의 유형을 다 가정법이라는 말을 써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정법 과거, 이거는 원래는 이제 동사의 형태, 어떤 별도의 동사의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 동사 형태가 쓰인 조건문 자체를 이제 가정법 과거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게 동사의 형태가 아니라 문장의 유형을 가리키는, 즉 조건문의 유형을 가리키는 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정법 과거라는 말을 이제 과거 시제가 쓰인 조건문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현재 시제가 쓰인 조건문을 가정법 현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학술 용어인 가정법과 가정법 현재, 그러니까 가정법이란 게 뭐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쓰이거나 비동사가 워로 쓰인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술적 개념인 가정법과 가정법 현재의 의미를 착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혼합 가정법, 가정법 미래 이런 이제 표현을 보면은 이 여기서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subjunctive의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 이제 영어로 보면은 mixed conditional 또는 이제 future conditional, 이거를 혼합 가정법, 가정법 미래 이렇게 conditional이라는 어떤 표현을 그것도 가정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ubjunctive를 가정법으로 번역하고 실제로는 conditional의 뜻으로 쓰는 상황에서 future conditional, 그다음에 이제 mixed conditional, 이것도 이제 가정법 미래, 혼합 가정법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식 영문법은 가정법 땡땡 이거를 이제 땡땡 시제가 쓰인 조건문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이제 future conditional 이거는 미래 시간에 대해서 가정하는 조건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법 미래라고 번역하니까 용어 사용의 일관성마저 없게 됐죠, 이제. 왜냐하면은 가정법 미래라는 건 이제 흔히 말하는 미래 시제가 쓰인 조건문도 아니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제 조건문이지. 그래서 사실 그 영어권에서는 저 future conditional 이런 식으로 conditional 앞에 저 시간을 붙이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 가정하는 조건문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용어가 이제 일관성이 없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제 future conditional을 가정법 미래로 번역을 하니까 영어에는 가정법 미래, 즉 future subjunctive가 없다는 단순한 사실조차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가정법 미래가 없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제 하면서 뭐 고차원적인 학술적 논쟁이나 뭐 대단한 개념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말을 이제 생각을 하게 돼버린 거죠. 사실 별게 아니에요. 영어의 동사에는 통상적 형태와 구분되는 별도의 미래 시제의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아마 가정법 미래가 있는 언어는 있기는 있을 겁니다. 이제 라틴어나 영어에는 없지만 있기는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영어에서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future subjunctive가 없다는 거지 미래에 대해 가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가정하는 조건문 future conditional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future subjunctive하고 future conditional 이 둘을 모두 가정법 미래라고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법 이거를 비현실적 조건문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현실적 조건문은 단순 조건문 등으로 이제 달리 불러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용어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정법이라는 이 표현이 즉 subjunctive라는 개념은 동사의 특이 형태를 가리키는 학술 용어지 이 비현실적 조건문을 가리키는 학술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직설법과 가정법이라는 단어로 조건문을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은 직설법이 쓰여도 비현실적 조건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f I was rich, I would buy a nice house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지금 if I was rich의 그 was는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이 쓰였지만 저것은 비현실적 조건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직설법과 현실적 조건문, 가정법과 비현실적 조건문은 다른 개념이에요. 또 가정법이 쓰여도 현실적 조건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f the weather be good tomorrow, I'll go to the beach. 이렇게 보면 이 문장에서는 지금 if the weather be 가정법 현재가 쓰였죠. 이렇게 가정법이 쓰여도 현실적 조건문일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장은 굉장히 옛날식 영어고 현대에는 거의 안 쓰이고 가끔씩만 볼 수 있는 매우 격식체라든지 어떤 문예적인 표현에서 가끔 볼 수 있을 뿐이지만 어찌됐든 문법이 고전문학 작품에 나오는 문장들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법과 비현실적 조건문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가정법이 쓰여도 얼마든지 현실적 조건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설법, 가정법으로 조건문을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또 가정법을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동사의 후태 변환의 뜻으로 사용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정법이라는 걸 설명할 때 그 영어권 영문법에서는 어떤 동사의 특이 형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이거를 시제를 특이하게 쓰니까 저게 특이 형태고 그래서 그게 가정법인가 보다 이렇게 완전히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가정법이라는 건 뭐 통상적인 동사 형태가 아니라 특별한 동사 형태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면은 계속 뭐를 이제 생각을 하냐면 저렇게 현재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실을 이제 가정할 때 과거를 쓰는 거 그게 가정법이다 보다 하고 그 특이한 형태가 시제를 특이하게 쓰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식 영문법의 근간이죠. 그런데 언어학에 있어서 저 가정법, the subjunctive mood하고 후태 변환, backshift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이 쓰였지만 후태 변환이 쓰이지 않기도 하고 후태 변환이 쓰였지만 가정법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겹칠 수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If I was rich, I would buy a nice house. 이거는 If I was rich를 보면은 저건 직설법이죠. 직설법입니다. 형태가 was니까요. 그런데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하기 위해, 즉 내가 부자가 현재 아닌데 부자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기 위해서 그 시제를 백시프트를 해서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거는 후태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직설법이 쓰이고 후태 변환이 쓰여서 비현실적 조건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정법, 직설법 요 개념만으로 계속 설명을 하려니까 한국식 영문법은 계속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또 이걸 봅시다.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라틴어 문법에서도 이 가정법과 후태 변환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옛날식 문법부터 원래 영문법, 원래 그 어떤 언어학 이 개념에서 후태 변환하고 가정법이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If the weather had been good yesterday, I would have gone to the beach. 이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하는 가정을 표현하는 조건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라틴어로 표현을 하면요. Si tempestas herisuda fuiset, in lutis isem 이렇게 되는데요.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 저 had been에 해당하는 저 동사 형태가 라틴어에서는 fuiset예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을 위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어요.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라틴어의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 변화가 있어요. 인증당수, 뭐 인증당수에서 fuisem, fuises, fuiset 이렇게. 자, 그래서 저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 저 fuiset를 쓴 거는 이제 가정법을 쓴 거죠. 그런데 과거 사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가정법 과거 형태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의 동사를 썼다는 거. 그거는 백시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가정법이 쓰였고 플러스 후태 변환도 돼 있어요. 가정법 과거 형태의 동사 변화 세트를 쓴 게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는 것. 이게 후태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저 통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가정법을 썼다는 거. 이게 가정법이에요. 다음 거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라틴어에서는 질문을 할 때 직접 의문문으로 물어보면은 그래서 quid facebas 이렇게 물어보면요. 영어로는 What we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었어? 해서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quid facebas 이거는 What were you doing에 해당하는 라틴어 문장인데 보시면은 facebas 이게 직설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의문문을 표현할 때는 직설법을 씁니다. 직설법 과거형을 쓴 거예요. 그런데 간접 의문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Is logarithm에 quid facies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간접 의문인데 물어봤다기보다는 He asked me what you were doing 이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간접 의문문에서는 가정법은 쓰지만 후태 변화는 안 시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이런 걸 할 때 is logarithm에 quid facies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에서 그 동사는 간접 의문문에 쓰이는 그 부분의 동사는 faces로 가정법 과거 형태를 쓰지만 과거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뭐 별도로 후퇴 변화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정법 과거를 써요. 시제는 과거로 똑같아요. 단지 가정법을 쓴 것뿐이에요. 이게 뭘 보여줘요? 가정법하고 후퇴 변화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이 가정이라는 말을 비현실적 조건문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조건이라는 말을 현실적 조건문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사교육을 중심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If I were rich, I would buy a nice house. 이런 문장을 이 문장은 가정법 문장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If you help me, I will help you too.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널 도와줄게. 뭐 이런 표현을 이런 문장을 조건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조건문은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을 모두 가리키는 개념인데 아예 저런 현실적 조건문만을 조건문으로 부르고 또는 현실적 조건문을 아예 무슨 조건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건 완전히 그 잘못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정이라는 말은 비현실적 조건문에 쓰고 조건이라는 말은 현실적 조건문에 쓰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은 첫째로 이건 아무런 학술적 근거가 없는 용어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 사용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는 것은 언어학계, 영문법학계, 영어 교육계에서 전혀 합의된 바가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비학술적인 표현입니다. 단지 개별 영어 교육자들이 비현실적 조건문과 현실적 조건문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그냥 이런 용어 사용을 시중에서 계속 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 있잖아요. 뭐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과목은 어떤 학술적 기반이 없는 거를 교육자가 가르치면은 큰일 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영어는 학술적 근거가 없더라도 어떻게 뭐 기발한 뭐 용어를 만들든지 나름대로 뭐 용어를 쓴다든지 해도 아무튼지간에 시험 문제만 맞추게 해주는 설명을 제공만 하면은 상관없다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술적으로 제대로 용어를 쓰는 사람이 이 배척을 받는다든지 이제 끼지를 못한다든지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든지 하면서 소외를 당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정과 조건의 개념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식 영문법으로 쓰는 것은 그 원래 개념과 모순되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국어 단어 가정이라는 말은 현실적 가정과 비현실적 가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 이게 가짜를 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개별 영어 교육자들이 그냥 멋대로 저렇게 지어내서 가르치는 거지 절대 가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조건문 역시 전제 사실성과는 무관하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개념을요, 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살펴보면은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사실이 아니거나 저거는 비현실적 조건문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임시로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가정하는 거는 그건 비현실적 조건문이에요.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거를 임시로 이제 그 가정하는 거는 저거는 현실적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가정이란 말은 비현실적 조건문과 현실적 조건문의 가정을 모두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비현실적 조건문에만 이제 가정이라고 부르려고 하니까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감각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으로서는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조건문이라는 개념도 이거는 이제 수학과 논리학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물론 이제 수학하고 논리학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저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조건문의 개념을 수학백과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두 명제 PQ에 대해 P면 Q이다라는 합성 명제를 조건문이라고 하며 기호로 P 화살표 Q,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죠. 와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문의 개념은 뭐 수학이든 논리학에서든 사실과 반대되는 명제, 즉 거짓인 명제를 전제하는 것도 조건문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 해서 P가 거짓 명제여도 이게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학이나 논리학 배우셨으면은 뭐 P의 진리값, Q의 진리값 뭐 이렇게 해갖고 P는 거짓인데 뭐 Q는 사실인 경우 뭐 이런 거 참인 경우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루트 2가 유리수이면 기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그 수학에서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증명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루트 2는 무리수이죠. 그런데 루트 2가 유리수이면 하고 가정을 하는 거 이것도 조건문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P가 거짓 명제여도 당연히 조건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 조건문이라는 개념은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을
모두 가리키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가정과 조건은요, 대단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일단 가정은 전제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 조건은 주절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가 좋으면 뭐 할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날씨가 좋으면은 난 그러면 공원에 산책하러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일 날씨가 좋다는 걸 먼저 가정하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해서 산책하러 가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정이라고 표현되는 거고요. 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난 내일 공원에 산책하러 갈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날씨가 좋으면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내일 공원에 산책하러 가는 것이 성립하는 어떤 조건을 날씨가 좋으면이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제시를 한다는 그 행위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과 조건은 서로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가정을 할 때 그 전제가 되는 베이스를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 둘을 서로 하나는 이제 가정은 비현실적 조건문, 조건이라는 말은 뭐 현실적 조건문에 쓰는 거는 모순입니다. 셋째로 이 가정을 비현실적 조건문에 쓰고 조건이라는 말은 현실적 조건문을 사용하면은 그 둘을 통틀어서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학술적 개념으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 조건문에는 비현실적 조건문과 현실적 조건문이다. 이렇게 명백한데 이걸 이제 이상하게 쓰게 되니까 이걸 통합해서 부를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넷째로 이제 영어권의 이제 그 설명으로 보면은 컨디셔널에는 real conditional과 unreal conditional이 있다. 또는 real conditional과 imaginative conditional이 있다. 이게 이제 영어권 및 전 세계 학계와 교육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어를 사용하는 건데 이와 동떨어진 용어 사용을 그것도 한국어의 사전적 정의와 어긋나는 방식의 용어 사용을 우리가 도대체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를 정하는 방법과 같이 가정법이 비현실적 가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착각하고 또한 비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동사의 후퇴 변환을 또 이제 가정법이라고 착각을 해서 이 가정법이라는 단어를 비현실적 조건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것 뿐인데 사실 이것은 전혀 학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조건문에는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이 있다. 또는 조건문에는 현실적 조건문과 상상적 조건문이 있다. 이렇게 개념화하는 것이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어권 영문법의 조건문 분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영어권의 교재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용어 사용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zero conditional, first conditional, second conditional, third conditional, mixed conditional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식 분류하고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제로 컨디셔널은 조건절의 현재 시제, 주절의 현재 시제 이렇게 쓰인 걸 말하고요. first conditional은 조건절의 현재 시제, 주절에는 will이 쓰인 걸 말합니다. 근데 한국식 분류로는 이 제로 컨디셔널하고 first conditional을 합해서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거나 또는 그냥 단순 조건문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그냥 조건문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근데 이 영어권의 분류는 요거를 둘로 나눈 거 그거에 좀 차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같습니다. second conditional 이거는 한국식 분류에서의 가정법 과거하고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조건절의 과거 시제 쓰이고 주절의 would 쓰인 거. 그다음에 third conditional은 조건절의 과거 완료, 주절의 would의 PPP 쓰인 거니까 한국식 문법의 그 분류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하고요. mixed conditional도 혼합 가정법하고 이제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 분류 체계에는 지금 future conditional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마이클 스완이 쓴 Practical English Usage를 보면요. 256페이지에서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습용 교재들은 if와 함께 쓰이는 세 가지 흔한 문장 구조만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데 대개 first, second, third conditional이라고 불린다. 이 구조들을 연습하는 것은 유용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때로 이 유형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If she didn't phone this morning, then she's probably away와 같은 문장을 보고 이게 뭐지? 네 번째 유형인가? 하며 혼란스러워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권 영문법 책인
Oxford English Grammar Course라는 책을 보면요. 232쪽에서 많은 학습용 문법수와 교재들은 if를 사용한 구조로 서너 개의 유형을 제시한다. 소위 first, second, third conditional이다. 때로 zero conditional을 추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는 if를 사용한 구조에는 어떤 정상적인 시제의 조합이라도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몇 개의 예시들은 다음과 같다 해서 저 교재에 보면은 예문 10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예문 10개 중에는 아까 말한 한국식 분류든지 그 뭐 first, second 이렇게 분류하는 거든지 거기에 이제 그거에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조건문의 유형이 10개만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영어권 영문법의 그 조건문 분류 있잖아요. 제로, first, second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이것은 초, 중급 학생들을 위해서 조건문의 대표적인 유형 몇 개를 소개하는 이 학습용 문법의 설명이지 이게 무슨 학술적으로 대단히 엄밀한 그런 분류는 아닙니다. 그 용어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제로,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단순히 0, 1, 2, 3 이런 식으로 구분한 거예요. 믹스드 컨디셔널의 믹스도 어린애들도 알만한 그런 어떤 쉬운 표현이에요. 섞은 조건문 해서 자 이거 뭐 2번하고 3번 섞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이용 그 다음에 어떤 학생용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자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제1 조건문, 제2 조건문 또는 뭐 조건문 제1식, 조건문 제2식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 1차 조건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한자 개념으로 들리는데 사실 별다른 게 없는 분류예요. 단순히 숫자를 이용해서 분류한 거고 아마 저거를 최대한 좀 쉽게 번역을 하면 그냥 1번 조건문, 2번 조건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조건문을 최대한 단순하게 학생들한테 설명해서 그냥 0, 1, 2, 3, 4, 4는 없지만 0, 1, 2, 3 섞인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 한국식 영문법이 이상한 용어 사용을 많이 하는데 아예 저 컨디셔널을 조건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영어권 영문법의 분류를 뭐 조건법으로 부르기도 해요. 완전히 잘못된 용어 사용입니다. 이 한국식 영문법에서 가정법이라는 말로 조건문의 유형을 분류를 하니까 땡땡법, 이 법이라는 말이 조건문 분류 방식인가 봐 이렇게 착각해서 조건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는데 현실적 조건문을 조건법 문장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건법이라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저는 컨디셔널 모드라는 개념이 있긴 있는데 설명하기는 복잡하지만 저거는 컨디셔널 센텐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조건문을 조건법으로 부른다든지 현실적 조건문을 조건법이라고 부르는 거는 완전히 비학술적인 아무런 학술적 근거가 없는 그런 용어 사용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이 조건절에 뭐가 쓰였고 주절에 뭐가 쓰였는지 이 조합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요. 분류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20개, 많게는 30개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영어권에서 이 몇 가지 유형만 가르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한국식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가르치는 거는 이 수십 가지 유형을 모두 가르치기보다는 많이 쓰이는 대표적 유형들을 이제 익히게 해서 조건문 형성 원리 자체를 깨우치게 해서 그 원리를 다른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조건문의 유형을 가르치는 교육적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그 자체가 법칙이나 공식이 아니에요. 뭐 아까 나와 있는 그 뭐 가정법 과거 완료 뭐 이런 식의 어떤 한국식의 분류든지 뭐 제로,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나누는 영어권의 분류든지 이렇게 써야 하고 이렇게 쓰이지 않으면 틀리다. 이걸 제시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를 제시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자체가 법칙이나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맞춰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뭐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식 분류도 용어상의 모순이 좀 있지만 아무튼지 간에 대표적 유형의 조건문을 선별해서 제시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 유형을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조건문 형성의 원리를 깨우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형이 전부인 줄 오해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그 유형만이 올바르고 그 유형에 부합해야 맞고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공식에 맞춰야 맞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는 식으로 학생들한테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막 가정법 공식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풀이 요령으로 이제 변질돼 버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조건문에 대한 영어 교육의 문제점이죠. 자, 이거는 또 뭐냐면요. 영어권 영문법의 조건문 분류인데 또 다른 방식의 조건문 분류예요. 이거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거냐면요. 일단 present하고 past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별을 했습니다. 물론 future를 또 다른 범주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그거를 합쳐서 이제 본 거예요. 좀 이거는 폭이 넓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present하고 past로 나누고 아까 얘기했듯이 real하고 unreal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저 present를 붙인 거는 현재에 대한이라는 뜻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현재 시제로 표현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제로 표현될 수 있는 시간이란 게 뭐예요? 현재 일반적 시간, 그다음에 미래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 분류에서 future condition을 좀 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 그러는 게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묶어서 present/future conditional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present로 합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present이면서 real한 거는 현재 시제로 표현될 수 있는 시간, 즉 현재 일반적 시간, 미래에 대한 가정을 표현하고 real conditional이니까 이거는 현실적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f he feels blue, he goes fishing. 그 사람은 우울함을 느끼면 낚시하러 간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단순 조건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한국식 영문법에서는 아까의 그 영어권 영문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제로 컨디셔널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은 real conditional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뭐 사실에 대한 반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현실과 부합하는 그 사람은 실제로 이제 우울함을 느끼면 낚시하러 간다는 거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If it rains tomorrow, I'll stay at home. 내일 비가 오면 난 집에 머물 거야. 이것도 present real conditional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저기에 현재 시제가 쓰였기 때문에 present라는 말이 붙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저 영어권 영문법에서의 저 present는 시제가 아니라 어느 시간에 대한 거인가예요. 그러니까 real conditional 같은 경우는 현재 그 present conditional이 그 시제 같이 보이죠. 근데 이제 unreal을 보면은 좀 이게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present unreal conditional은 이건 뭐냐면은 현재 또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는 시간에 대한 가정인데 unreal이야. unreal이면 어떻게 해요? 백시프트를 쓰죠. 그래서 if I had a lot of money, I would buy a nice house.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이 많이 없는데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unreal conditional이고 백시프트를 써서 had를 썼죠. I would buy a nice house 이렇게 would도 쓰고 그다음에 if I won the lottery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I would buy a nice house 이런 것도 present unreal conditional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느낌상 이거는 앞으로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성이 굉장히 낮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가정인데 이것도 분류를 하자면은 present로 분류를 합니다. 영어권 영문법에서 왜냐면은 미래라는 것도 어찌됐든 간에 이 present tense, present 그 현재 시제가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묶어서 커다랗게 그러니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past는 이것도 이제 아까하고 나누어서 아까랑 비슷하게 하면은 이제 그 과거 시제로 표현될 수 있는 시간인데 사실 영어에서 과거 시제로 표현될 수 있는 시간은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past 같은 경우는 이제 편하게 되죠. 그래서 past real conditional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한 가정인데 real conditional이에요. 그러면은 백시프트를 안 하고 현실적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어떤 사실과 부합하는 또는 이제 사실을 모르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f he felt blue, he went fishing. 그 사람이 우울함을 느끼면 그 과거에 느끼면 he went fishing. 과거에 낚시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if you cheated on me, 네가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면, 바람을 피웠었다면 I will break up with you. 나는 너랑 헤어질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바람을 피우면 헤어질 거야라는 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말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가 아니라 너 예전에 바람 피웠으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past real conditional입니다. past unreal conditional 이거는 과거에 대한 가정인데 비현실적 조건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죠. If I had slept more, I would have missed the plane. 내가 잠을 더 잤었다면은
나는 비행기를 놓쳤을 거다 이런 말이죠. 늦잠 잤으면 이제 비행기 놓쳤을 거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는 이제 늦잠을 안 잤고 실제로는 안 놓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국식 영법으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분류에서 널찍하게 분류한 거에서는 그냥 혼합가정법도 다 여기에 포함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조건문 분류는 조건절만 보고 분류한 거지 주절에 뭐가 나왔는지는 신경 안 쓰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if I had slept more, I wouldn't be tired now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잠을 좀 더 잤었더라면 지금 안 피곤할 텐데 뭐 이런 얘기죠. 이거를 이제 혼합가정법으로 보기도 하죠. 흔히 이제 보는데 얘도 이 널찍한 분류, 즉 이 조건절만 보고 분류를 한 거면은 past unreal conditional에 속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중에 다 자세히 얘기할 텐데 past real conditional 같은 경우는 한국식 영법이든지 또는 그 아까 0, 1, 3, 4 이렇게 나눈 것이든지에 대해서 그 어떤 분류에서 누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제일 모릅니다. 심지어 영어 교육자들도 이거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단순 조건문이다, 가정법이 아니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 조건문하고 비현실적 조건문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현실적 조건문에는 if절의 직설법을 사용해요. 비현실적 조건문에는 if절의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한국식 영문법으로 배웠으면 완전히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이 반란어 영법에서 설명한 거를 이해했으면은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실적 조건문에 if절의 직설법을 사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주어가 I 또는 3인칭 단수일 때 비동사 과거형으로 were를 사용하지 않고 was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형태 변화를 그냥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if절의 가정법을 사용한다는 건 저건 무슨 말이에요? 주어가 I 또는 3인칭 단수일 때 비동사 과거형으로 were를 사용한다. If I were rich.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그런데 현실적 조건문의 경우는 고어체에서는 가정법 현재를 사용하기도 해요. 고어체에서는 뭐 저걸 쓰지. 비현실적 조건문의 경우는 비격식체에서는 직설법 과거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고어체에서 현실적 조건문의 가정법 현재를 쓴다는 건 이런 건데 저거는 셰익스피어가 쓴 헨리 5세라는 그 작품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If it be a sin to covet honor, I am the most offending soul 이런 말인데 만약에 명예를 탐하는 것이 죄라면 나는 가장 죄 많은 영혼이라고 이런 말이에요. If it be라고 썼죠. 저 비동사 형태 저게 뭐라고 그랬죠? 저게 가정법 현재예요. 그리고 저 문장 전체는 현실적 조건문입니다. 또 레너드 코엔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If It Be Your Will 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레너드 코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남자 가수인데 중저음의 아주 멋진 목소리를 가진 가수인데 If It Be Your Will도 굉장히 그 장중한 노래예요. 좀 그래서 뜻은 당신 뜻이라면 이런 것이죠. 그런 뜻인데 조금 그 종교적인 레퍼런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자체도 굉장히 엄숙하고요. 그래서 좀 문예적으로 표현하거나 좀 종교적 색채를 띈다든지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 왜 성경 같은 데서는 고어적 표현을 좀 쓰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도 성경에 이런 고어적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런 어떤 문예적이고 고어적이고 예스러운 격식적 표현에는 가정법 현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비격식체에서 직설법 과거를 사용한다는 건 뭔 얘기예요? 아까 나왔죠. If I was rich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저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저기에 쓰인 was가 바로 직설법 과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 조건문에서는 if절의 후태 변환을 안 하는데 비현실적 조건문에서는 if절의 후태 변환을 합니다. 저 후태 변환이 바로 비현실적 조건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현실적 조건문 같은 경우는 후태 변환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평상시대로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할 거는 그냥 현재 시제로 쓰고 과거 시제로 표현할 거는 그냥 과거 시제로 쓰는 거. 이게 후태 변환을 안 하는 거죠. 이게 현실적 조건문의 특징이에요. 근데 비현실적 조건문의 특징은 현재 시제로 표현할 거를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재 시제로 표현할 거를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는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거 저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 조건문 같은 경우는 결론절 있잖아요. 즉 주절. 여기에는 시제
쓰이고 현재형 조동사가 쓰입니다. 저 시제라는 건요, 간단하게 그냥 저렇게 폈는데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이고 현재형 조동사, 현재형 조동사가 뭐예요? will, may 이런 거죠. 그런 게 씁니다. 비현실적 조건문의 특징은 결론절에 과거형 조동사, 그러니까 would라든지 might라든지 could라든지 이런 게 쓰인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현실적 조건문에서 의미에 따라 과거형 조동사도 쓰여요. 그러면요, 현실적 조건문의 그 주절, 결론절을 생각해 보면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같은 시제도 쓰이고 현재형 조동사도 쓰이고 의미에 따라 과거형 조동사도 쓰인다면은 사실 뭐든 쓰인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단 중요한 건 의미가 적절하다면이에요. 의미가 물론 그 적절하지 않으면 적절하지 않게 쓰이는 거죠. 안 되겠죠. 그거는. 사실 저것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일반적인 학생들이 한국식 영법으로 배운 학생들이 저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적 조건문에 어떤 결론절에 뭐든 나올 수 있다면은 그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이제 현실적 조건문의 어떤 특징이고요. 결론절에는 사실상 뭐든 나올 수 있다. 거의 모든 제약은 없다. 의미만이 제약이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현실적 조건문의 특징은 과거형 조동사 이렇게 우드 같은 거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형 조동사가 나오면은 이제 현재, 미래, 일반적 시간에 대한 결론입니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형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우리가 보통 would have PP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이제 과거에 대한 결론이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의 그 커다란 어떤 얼개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현실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의 어떤 전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실적 조건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비현실적 조건문을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